방아쇠를 당기고 그냥 당긴 채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데 총이 1분에 수백 발을 쏟아냅니다. 알아서 쏘고, 알아서 빈 탄피를 뱉어내고, 알아서 다음 총알을 물어서 또 쏘고.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총이 혼자 이걸 반복해요. 1분에 600발이면 1초에 10발이 넘습니다. 눈 한 번 깜빡이는 사이에 탄창 하나가 텅 비는 속도예요. 실제로 100여 년 전 참호를 향해 돌격하던 수백 명의 병사가 이런 총 단 한 정 앞에서 몇 분 만에 쓰러졌습니다. 사람이 방아쇠를 쉴 새 없이 당긴 게 아니라 총이 스스로 그렇게 쏟아낸 거예요.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재밌는 건 이걸 가능하게 한 게 무슨 대단한 세동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다들 골칫거리라고만 여기던 두 가지, 그러니까 쏠 때마다 어깨를 때리던 반동, 그리고 총구로 그냥 새어나가 버리던 화약가스, 이 버려지던 힘 두 개를 거꾸로 붙잡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자동이라는 물건, 마냥 대단하기만 한 발명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쏘는 대신 명중률을 버렸고 쉬지 않고 쏘다보면 총이 저절로 녹아내렸으며 심지어 방아쇠에서 손을 떼도 총이 안 멈추는 아찔한 순간까지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화려함과 그늘을 같이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이 자동의 뒤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총소리에 평생 노출돼 말년의 귀를 잃어버린 발명가, 그리고 사격장에 흔들리던 갈대 한 포기를 보고 원리를 떠올렸다는 남자. 그런데 이들이 연 자동의 시대는 인류가 처음으로 기계에게 방아쇠 당기는 일을 맡긴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오늘 이야기 끝에서 아주 서늘하게 다가올 거예요. 자, 총이 스스로 쏜다는 이 말이 어디까지 진짜인지 원리와 숫자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총의 과학사 네 번째 이야기, 자동입니다. 먼저 제일 근본적인 질문부터요. 총이 정말 스스로 쏜다는 게 뭘까요? 지난 편에서 우리는 총알, 화약, 뇌관을 하나로 묶은 금속 탄피를 봤죠. 규격이 똑같은 이 금속 탄피 덕분에 기계가 자판기처럼 탄을 다룰 수 있게 됐다고요. 자, 그 자판기가 이제 스스로 돌기 시작합니다. 순환은 크게 4단계예요. 하나,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발사됩니다. 둘, 바로 그 순간 놀이쇠가 뒤로 확 밀려나면서 갈고리가 빈 탄피를 약실에서 뽑아내요. 셋, 뽑힌 빈 탄피는 옆으로 튕겨나가고 동시에 스프링이 꽉 압축됩니다. 넷, 압축됐던 스프링이 놀이쇠를 다시 앞으로 밀면서 탄창에서 새 총알을 물어 약실에 밀어넣고 잠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로 돌아가요. 넣고 쏘고 뱉고 다시 넣고, 이 4박자가 1분에 수백 번 도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둘째 단계, 놀이쇠를 뒤로 미는 그 힘은 대체 어디서 날까요? 사람이 미는 게 아닌데요. 바로 여기서 서두에 말한 버려지던 힘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반동이에요. 총을 쏘면 총알은 앞으로 날아가고 총은 뒤로 밀리죠. 뉴턴의 작용-반작용 법칙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배 위에서 대포를 앞으로 쏘면 배가 뒤로 주르르 밀리는 것과 똑같아요. 노를 뒤로 저으면 배가 앞으로 나가는 것도 같은 원리고요. 원래 이 뒤로 밀리는 힘은 사수가 어깨로 그냥 흘려보내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어깨로 버리는 대신 놀이쇠를 뒤로 미는 일에 시켜먹은 거예요. 두 번째는 가스입니다. 화약이 타면 엄청난 고압가스가 총알을 앞으로 밀어내죠. 그 가스 대부분은 총알을 따라 총구로 그냥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열에 작은 구멍을 하나 뚫어서 그 지나가는 가스를 조금만 옆으로 빼내면 어떨까? 쉽게 말하면요, 세차게 흐르는 수도관에 바늘구멍을 뚫어 물줄기를 살짝 빼내서 그걸로 작은 물레방아를 돌리는 겁니다. 그 빼낸 가스로 놀이쇠를 밀어내는 거예요. 반동을 쓰든 가스를 쓰든 핵심은 똑같습니다. 발사할 때 어차피 생기는 부산물을 버리지 않고 재장전 일꾼으로 되먹인다. 하나 정직하게 짚을게요. 방금 순환을 4단계로 말씀드렸는데 실제 공학에서는 이걸 8단계까지 잘게 쪼갭니다. 저는 이해를 위해 뭉쳐서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반동을 쓰는 총이 있고 가스를 쓰는 총이 있다는데 뭐가 다르고 왜 갈리는 거냐? 크게 3갈래입니다. 첫째, 반동식.
총을 쏠 때 총열과 놀이쇠가 잠긴 채로 함께 뒤로 밀리면서 그 반동을 쓰는 방식이에요. 최초의 자동기관총인 맥심 기관총이 이 방식이고 여러분이 아는 권총 상당수도 여기 속합니다. 둘째, 가스식. 방금 말한 총열에 구멍을 뚫어 가스를 빼 쓰는 방식이죠. 그 유명한 AK 소총이 대표적이고 현대 소총 대부분이 여기 들어갑니다. 셋째, 블로백. 이건 좀 특이해요. 총열과 놀이쇠를 아예 잠그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거운 놀이쇠와 스프린이 탄피가 뒤로 미는 힘을 관성으로 버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흔들린 콜라의 병뚜껑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약한 탄산이면 손가락 힘으로 버티지만 압력이 세지면 손가락만으로 못 막고 뚜껑이 튀어오르죠. 그래서 블로백은 위력이 약한 총알, 그러니까 작은 권총이나 기관단총에만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을게요. AR이라 불리는 그 소총, 흔히들 직접 가스식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정작 이 총을 설계한 스토너 본인은 특허에 이건 직접 가스가 아니라 팽창가스 방식이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가스를 놀이쇠 안에 가둬서 부풀리는, 사실상 내장형 피스톤에 가깝다는 겁니다. 흔히 부르는 이름과 실제 원리가 다른 대표적인 경우예요. 하나 더, 흔히 AK는 절대 안 걸린다고들 하죠. 그것도 신화입니다. 험한 환경을 더 잘 견딜 뿐 걸릴 땐 걸려요. 어느 방식이 무조건 최고라는 건 없습니다. 신뢰성을 얻으면 정밀도를 조금 내주고, 가벼우면 오염에 약해지고, 전부 무언가를 얻는 대신 무언가를 내주는 맞바꿈일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같은 자동이라도 안을 들여다보면 반동이냐 가스냐, 블로백이냐로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들으면 힘만 빼내면 자동이 되는구나 싶으시죠? 그게 그렇게 간단했으면 진작 다들 만들었을 겁니다. 자동화의 진짜 벽은 힘이 아니에요. 타이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놀이쇠를 언제 여느냐가 목숨을 가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총알이 발사되는 순간 약실하는 어마어마한 고압 상태예요. 만약 이때 놀이쇠가 성급하게 열려버리면 얇은 노쇠 탄피가 뒤를 받쳐주는 벽을 잃고 그대로 터져버립니다. 고압가스와 파편이 사수 얼굴 쪽으로 역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알이 총구를 완전히 떠나서 압력이 안전한 수준으로 뚝 떨어질 때까지 그 찰나 동안 약실은 반드시 잠겨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압력밥솥이에요. 안에 압력이 남아있는 동안엔 뚜껑을 절대 못 열죠. 압력이 다 빠져야 안전하게 열립니다. 총도 똑같아요. 그럼 이 아슬아슬한 타이밍을 어떻게 맞출까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잠금 놀이쇠입니다. 놀이쇠가 총열에 이빨처럼 물려서 잠겨 있다가 회전하면서 풀려요. 그 회전하는 데 걸리는 아주 짧은 시간이 바로 압력이 떨어질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또 어떤 총은 놀이쇠 후퇴를 살짝 지연시키는 장치를 달고, 또 어떤 총은 총열과 놀이쇠가 잠긴 채로 아주 조금 함께 뒤로 갔다가 분리되기도 하고요. 방식은 달라도 목적은 하나예요. 압력이 살아있는 그 찰나 동안은 절대 열지 마라. 그러니까 자동화기를 만든다는 건 힘을 빼내는 문제가 아니라 1000분의 몇 초를 다투는 여닫는 타이밍을 설계하는 문제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예고한 불편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자동은 공짜가 아니에요. 얻는 만큼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첫째, 명중률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 짚고 갈게요. 자동이면 무조건 세고 좋다고들 생각하죠? 그런데 총을 연달아 쏘면 매 발마다 반동이 쌓이면서 총구가 위로 들려요. 이걸 총구 들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길게 갈길수록 첫 발이나 둘째 발 정도만 표적에 맞고 나머지는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 증거로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사격, 그러니까 저격은 지금도 자동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손으로 장전하는 수동 볼트 액션 총을 씁니다. 자동이 정확도에선 오히려 지는 거예요. 둘째, 탄약입니다. 방아쇠를 당기고 있는 동안 계속 쏘니까 탄이 순식간에 바닥나요. 그래서 군대는 아예 세 발만 쏘고 멈추는 점사 기능을 따로 넣습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 자동은 누르는 동안 계속 쏟아지는 손잡이라면 점사는 딱 3알만 세고 멈추는 계량컵인 셈이죠. 셋째, 그리고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열이에요. 총을 쉬지 않고 쏘면 총열과 약실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몇백 발만 연달아 쏴도 총열은 맨손으로 잡으면 화상을 입고 심하면 어둠 속에서 벌겋게 빛이 보일 만큼 달궈져요. 그런데 약실이 어느 온도 이상으로 뜨거워지면 공이가 뇌관을 치지도 않았는데 총알이 열만으로 저절로 터져버려요. 이걸 쿡오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뜨겁게 달군 프라이팬에 옥수수알을 올리면 불을 안 대도 저절로 팝콘이 튀는 것과 같아요. 더 끔찍한 건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방아쇠에서 손을 떼도 총이 안 멈춥니다. 열만으로 다음 탄, 그 다음 탄이 계속 저절로 격발되는 거예요. 이걸 푹주라고 부르는데 실제 교범은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탄띠를 비틀어서 총알 공급을 끊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속 사격을 하는 기관총은 총열을 아예 물로 식히거나 뜨거워진 총열을 통째로 뽑아 새 걸로 갈아 끼우기도 하죠. 여기서 지난 편 탄피가 다시 등장합니다. 매번 튕겨나가는 빈 탄피가 사실은 열을 조금씩 담아서 밖으로 버려주는 역할을 해요. 일회용 냉각팩인 셈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누적되는 열을 다 감당하진 못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자동은 화력의 밀도를 삽니다. 대신 명중률과 탄약과 그리고 총이 스스로 녹아내릴 위험을 지불하죠. 그래서 자동은 맞는 정답이 아니라 철저하게 교환입니다. 무엇을 얻는 대신 무엇을 내줄 것이냐의 문제예요. 자, 여기까지가 원리였어요. 그런데 이 자동이라는 물건 뒤에는 잊혀선 안 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작은 게틀링이에요. 1861년 손으로 크랭크를 돌려 여러 총열을 회전시키는 총을 만든 사람이죠. 놀라운 건 그가 밝힌 동기입니다. 남북전쟁에서 병사들이 총알보다 질병과 부상으로 더 많이 죽는 걸 보고 한 사람이 100명 몫이라는 총을 만들면 거대한 군대가 필요 없어져서 오히려 죽는 사람이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본인의 회고이자 판매 논리이기도 하니 액면 그대로 믿긴 어렵습니다. 다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죽음을 줄이겠다던 총이 죽음을 폭발적으로 늘렸으니까요. 그리고 1884년 진짜 자동이 등장합니다. 하이럼 맥심. 반동을 이용한 세계 최초의 완전 자동 기관총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인생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원래는 에디슨과 겨루던 전기 발명가였어요. 전구로 빌딩을 밝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유럽에서 만난 한 지인이 전기 같은 거 집어치우고 유럽 사람들이 서로를 더 쉽게 죽일 수 있는 물건을 만들면 큰 돈을 번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일화는 맥심 본인의 자서전에 나오는 거라 고지고대로 보긴 어렵지만요. 더 씁쓸한 건 그가 유럽인끼리라던 그 총이 정작 처음 대량으로 쓰인 곳은 유럽이 아니라 식민지였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화력으로 저항하는 원주민들을 학살하는 데 먼저 쓰였습니다. 그리고 맥심 자신은 수십 년간 자기 총소리에 노출된 탓에 말년에 귀를 잃었어요. 남의 패를 살리겠다고 흡입기까지 발명했던 사람이 정작 자기 발명으로 자기 귀를 잃은 겁니다. 게다가 그의 동생 허드슨도 발명가였는데 두 형제는 특허를 두고 평생 등을 돌리고 살았어요. 자동이라는 발명은 세상의 전쟁만 바꾼 게 아니라 한 가족의 사이까지 갈라놓았던 셈입니다. 또 한 사람, 존 브라우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동화기의 진짜 천재예요. 평생 총기 특허만 128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반자동 권총, 산탄총, 기관총의 원형을 거의 한 사람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M2 중기관총은 설계된 지 100년이 넘은 지금도 현역이고요. 이 사람이 가스 작동을 떠올린 순간에 대해서도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격장에서 총을 쏘는데 총구 앞에 갈대가 발사가스에 확 젖혀지는 걸 봤다는 겁니다. 아, 저 버려지는 가스로 총을 움직일 수 있겠다. 이 일화도 가족이 쓴 전기에 나오는 거라 세부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가 그 직후 실제로 가스로 작동하는 총을 만든 건 사실이에요. 브라우닝은 말년에 로열티 문제로 미국 회사와 틀어진 뒤 멀리 벨기에의 한 공장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1926년
낯선 이국 땅, 작업대 앞에서 총을 손에 쥔 채 심장마비로 눈을 감아요. 일하다 죽은 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든 자동화기가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정직하게 봐야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은 기관총의 전쟁이라 불려요. 1916년 솜 전투 첫날, 영국군은 단 하루에 5만 7천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습니다. 참호를 나선 병사들이 기관총 앞에서 몇 분 만에 쓰러졌어요. 물론 그 전쟁에서 가장 많은 목숨을 앗아간 무기는 사실 대포였습니다. 기관총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하면 그건 과장이에요. 하지만 전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병사들을 땅속 참호로 몰아넣은 건 분명 이 자동화기였습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총은 정말 스스로 쏘는가? 신기하게도 총은 이제 사람 손을 빌리지 않고도 넣고 쏘고 뱉는 걸 스스로 반복합니다. 어깨를 때리던 반동과 총구로 버려지던 가스, 그 굵직거리 힘들을 대목에 만든 우아한 공학이죠. 그런데 딱 하나, 총이 끝내 스스로 정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언제, 무엇을, 왜 쏘느냐. 그건 여전히 방아쇠에 얹힌 사람의 손가락 몫입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통제를 놓치는 순간이 바로 앞에서 본 폭주였고요. 자동은 버려지던 힘을 되살린 발명인 동시에 통제라는 숙제를 우리에게 남긴 발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100년도 더 전에 세워진 이 발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군인이 든 소총도,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기관총도 결국은 발사할 때 생기는 반동이나 가스를 되먹여 스스로 장전하는 맥심과 브라우닝이 세운 바로 그 원리로 돌아갑니다. 100년이 지나도록 이보다 더 나은 방식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만큼 버려지던 힘을 되살린다는 이 생각이 처음부터 완성된 답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4편에 걸쳐 우리는 총이 완성되는 과정을 따라왔습니다. 강선은 총알에 회전을 줘서 정확도를 풀었고, 무연화약은 위력과 지속성을, 금속탄피는 폐쇄와 연발을, 그리고 오늘의 자동은 버려지던 힘으로 총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회전하는 총알, 연기 없는 화약, 스스로 밀폐되는 탄피, 그리고 스스로 도는 기계. 우리가 무심코 총이라 부르는 그 물건 하나에 이렇게 겹겹이 쌓인 과학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도 아직 풀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남아있어요. 총알이 총구를 떠난 그 다음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총으로 쐈어도 총알은 날아가는 내내 중력에, 바람에, 심지어 지구가 도는 힘에까지 시달리거든요. 다음 편, 이 시리즈의 마지막에선 바로 그 이야기, 총알이 총구를 떠나 표적에 닿기까지의 과학을 파헤칩니다. 오늘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나 더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정정해주세요. 특히 총기와 기계를 깊이 아시는 분들의 날카로운 지적,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배우자고 만든 채널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무기와 과학,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